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마트에서 채소를 고를 때 어떤 것을 고르시나요? 요즘은 채소도 다양하게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런 포장 없이 밭에서 막 따온 것 같은 채소부터 깔끔하게 손질되어서 씻어서 예쁘게 포장된 채소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가 되어져 있죠. 특히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채소 손질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잘 손질된 채소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냥 채소를 다듬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다듬어진 채소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것보다도 더 진화가 돼서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서 예쁘게 포장된 채소까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밀키트 같이 여러 가지 채소가 있는 경우에는요, 바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가 준비된 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씻어 나온 채소는 과연 안전할까요?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판매된 쿼터 파운드리 햄버거를 먹은 사람 중에요,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입원하는 등 최소 75명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사전에 절단되거나 세척된 채소의 위험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햄버거에는요, 미리 씻어서 소금에 절인 양파가 들어있었는데요. 미국 뉴스 방송 MBC에 따르면요, 미국의 조사관들은 이 양파가 문제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식품매개질병 예방 전문가들은 사전에 세척한 신선 농산물의 오염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커스대 식품과학 교수인 돈 샤프너는요, 농장에서 식당이나 식료품점으로 가공된 채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침범하거나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가공을 많이 할수록 일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더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잘 씻어서 포장을 한다고 해도요, 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유통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진공 포장이 된 경우에는요, 오염의 위험도가 낮겠지만 채소의 경우에는요, 진공 포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공 포장을 하게 되면 채소의 형태를 보존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면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깨지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해썹 인정을 받은 식품이라면 그나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생채소의 경우에는 해썹 인증을 받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아마도 해썹 마크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 분석 중점 관리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위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위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고요. 중점 관리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해썹이 도입된 계기는요, 미국 나사와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간 우주인도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우주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탈이 나지 않도록 식품 위해 발생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관리 과정이 바로 해썹인 것이죠. 그래서 식품에서는요, 해썹을 쳐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미국에서는요, 포장 판매되던 시금치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오염된 새싹으로 인해서 대장균을 비롯한 수십 종의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어서 식품 매개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멜론과 비슷하게 생긴 과일인 캔달루프에서도요, 살모넬라 균과 리스테리아 균 등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스 이스턴대 식품규제 정책 교수인 다린 데트 와일러는요, 지난 15년 동안 대장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요, 농산물과 관련된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채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식중독하면요, 대부분 유제품이나 육류를 많이들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채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요, 다른 이야기에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990년대 초에 잭 인더박스 햄버거를 먹은 수백 명이 식중독에 의한 질병이 발생되었고요. 이 중 4명이 사망하는 등 육류에서 심각한 대장균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조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리 온도와 조리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요. 육류로 인한 사고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채소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채소는요, 주로 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토양을 통해 오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채소가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참외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를 잘못하면 반나절만 지나도요, 상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냉장고에 넣기 전에 겉 표면을 꼭 잘 씻어서 보관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기가 쉽죠. 수박과 참외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채소와 다르게 땅과 접촉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호박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들의 경우에는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식품안전 및 영양보안연구소 소장인 바바라 코알시크는요, 상추나 잎이 많은 채소를 담는 봉지나 용기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본인은 포장된 채소 대신에 상추 한 포기를 사서 겉잎을 떼내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흐르는 물에 씻고 종이 타올을 써서 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테리아는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흐르는 물에 마찰력으로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씻을 때는요, 염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장균이 쉽게 자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새싹이 날 때는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싹이 나기 때문에요. 이때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미생물이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새싹이 싹이 나는 곳은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효소가 영양분을 이렇게 잘게 분해를 해서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중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이시라든지 임산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대장균만으로도 식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의 경우 박테리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약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요, 채소는 꼭 흐르는 물에서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요, 흐르는 물에 씻게 되면 웬만한 농약은 거의 다 제거가 됩니다. 물에 담글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게 되면요, 박테리아 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외부 환경에 아주 민감해서요, 큰 변화를 주게 되면 바로 죽게 되거든요. 오늘의 결론은 씻어서 나온 채소라고 하더라도요, 가능하면 꼭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밀키트에 들어있는 채소도 꼭 씻어서 조리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